안녕하세요. 아동 코칭 전문가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도미향 교수입니다. 여러분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가장 먼저 가수 김종민 님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좀 더 꼽자면 모델 장윤주 님, 또 개그우먼 박경림 님, 그리고 가수 하하 님 등이 떠오릅니다. 각각 전혀 다른 직업과 또 외모를 가진 분들이지만요. 저는 이분들이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아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본인이 망가지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아도 별로 방어적이 되지 않고요. 정말 당당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그리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특히 김종민 님을 생각해 보면 주변에서 정말 아무리 놀려도 막 크게 웃고요. 당당하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자존감이 높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 인간적인 매력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어떤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요. 쉽게 일어나고 또 쉽게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녀에게 단 하나만 물려줄 수 있다면 단연코 자존감을 꽂고 싶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자존감 높은 아이를 만들 수 있는 스킬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이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바로 인정하기 스킬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가정이 화목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화목한 가정에서 자존감 높은 사람이 나오는 이유는 뭘 것 같습니까? 저는 단연코 인정하기를 꼽고 싶습니다. 이 인정하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칭찬하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칭찬에 대해서는 칭찬을 잘못하면 독이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칭찬은 자만하고 오만한 아이로 아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조금 다른 기술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인정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정하기란 칭찬과 굉장히 유사하고 또 칭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정하기는 아이를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격려하고 지지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칭찬을 이야기할 때는 결과 중심으로 가서 아이가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시험에 100점 맞았을 때 야 잘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칭찬이죠. 인정하기는 그런 결과뿐만 아니라 노력한 과정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가 꾸준히 노력하더니 정말 좋은 성과가 났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인정하기입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기여한 것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존재 그리고 아이의 행동 아이가 생각하는 사고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칭찬하고 인정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칭찬은 결과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에 초점을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영어로는 doing에 대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흔히 부모들은 아이가 시험을 잘 치거나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아이를 칭찬해 주죠. 그러니까 100점이네 진짜 잘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칭찬이죠. 결국 내가 나타낸 결과 보이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칭찬에 집중하게 되면 아이는 다음에 100점을 맞지 못할까 봐 불안감에 쌓이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할까?
해서 굉장히 긴장하게 되고요. 두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긴장하게 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칭찬이 좋기는 하지만 너무 결과에 집중하다 보면 아이에게는 더욱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피아니스트들이 이렇게 연주를 할 때 엄청난 두려움, 불안감을 가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내가 완벽하게 이 건반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잘 눌러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한 긴장감과 두려움 때문에 더욱더 불안감에 쌓이고 그래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기로 에너지를 돌려버리면 아,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음악을 들려준다. 정말 그 예술적인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이렇게 하면 마음이 굉장히 홀가분해지고 편해지죠. 그것이 바로 인정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와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갈 건지 그것에 더욱더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기는 성과와 상관이 없이 노력한 과정과 동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이에 대해서 인정할 때는 아이 존재만으로도 너는 인정받을 가치가 있는 아이야 라고 해주는 거죠. 네가 정말 그동안 성실히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구나. 그리고 네가 목표를 가지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열정을 발휘해서 했구나. 바로 이런 것이 인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칭찬과 인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기는 유능감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사실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칭찬도 당연히 좋지만 칭찬보다 더 수준, 레벨이 높은 것은 인정하기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정하기는 자존감을 높게 만들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만들어 주어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그런 면에서 정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자존감 높은 아이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모의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학습 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또 교우 관계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부모가 인정을 해주면 그러면 아이는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괜찮아.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 아들이 그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요. 이제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요즘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중간고사 때보다 기말고사 때 좋은 성과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는 말이 내가 못한 과목도 있는데 엄마는 못한 과목은 이야기 안 하고 잘한 과목만 이야기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잘한 과목 이야기해야죠. 그죠? 못한 과목에 포커싱을 두게 되면 그것은 어떤 칭찬의 관점에서 결과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본 것은 아이가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는 거, 좀 더 노력하는 거, 지난해보다 올해 더 나은 거, 그 프로세스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아이가 그렇게 하면 자신에 대해서도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아이가 자존감도 높아지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내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겠다. 이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반면 성과가 좋은 아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이는 좌절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믿기 어렵게 됩니다. 아이가 조금의 실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해하고 아이를 꾸중하고 아이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 패러다임이 자꾸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인정하기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아이에게 긍정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긍정 언어라는 것은 아이들의 감정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또 잠재 능력을 개발시키는 언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긍정 언어를 쓰게 되면 막 에너지에 힘이 솟는 거죠. 잘했어, 훌륭해, 대단해, 야 진짜 멋지구나. 이런 것은 뭔가 어깨를 으쓱으쓱 하게 되고 힘이 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를 듣게 되고 아이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 긍정의 힘을 불어 넣어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어떻게 하면 긍정 표현을 할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험 이야기를 해보면 시험 점수가 낮구나. 이것은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면 그래도 아이가 시험 점수가 낮아도 시험 기간 동안 아이들은 다 공부를 하고 고민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긍정 표현은 야, 시험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했구나. 그래, 수고했어. 이게 이제 긍정 표현이에요. 다음 두 번째, 행동보다 사람에 초점을 맞춰 주세요. 아이의 성과에 상관없이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는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행동을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다가 쏟았어요. 그러면 그 행동을 보고 아유 또 쏟았네. 아 애가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이러면 행동만 본 거죠. 그런데 그 행동을 한 의도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아, 네가 스스로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려고 했구나. 다음에는 좀 더 조심해서 잡자. 그러면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당한 건 아니죠. 그냥 내가 하려는 의도, 스스로 꺼내려고 했다는 것을 인정해 준 거죠.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아이를 행동에 대해서 포커싱 두지 마시고 아이가 뭔가 하려는 의도, 그래서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시면서 표현해 주시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 구체적인 기여, 학습, 행동에 대해서 인정해 주세요. 제가 앞서 이미 설명을 좀 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꾸 성과 결과에 대해서 포커싱을 두다 보면 아이가 기여한 바, 아이가 정말 성취해낸 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렸는데 아이가 그림 그린 거 엄마 나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엄마가 보니까 야, 그 고래 뭐 정말 하늘을 치솟는 것 같이 꼬리가 엄청 웅장하게 표현되었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잘했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야기하실 때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해주시는 게 더 성과가 큽니다. 자, 네 번째, 의도나 동기에 초점을 맞춰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긍정적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행을 가는데 초등학생 아이가 이 휴게소에 쉬는 시간에 자판기에서 커피를 딱 뽑아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줬어요. 근데 제 뒤에 앉은 이 엄마가 아이에게 반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언제 이거 커피 빼오라 했어? 너는 괜히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딱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이의 의도를 생각해야죠. 아이가 왜 그걸 가져왔겠어요? 엄마가 혹시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할 것 같아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인정을 해줘야죠. 야, 우리 아들이 엄마가 말도 안 했는데 야, 이렇게 커피를 뽑아오다니. 야, 진짜 훌륭하다. 너무 고맙다. 엄마를 생각해 주다니.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야기하실 때 아이의 행동의 의도, 어떤 의도, 어떤 취지 때문인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스킬인 인정 스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부모의 절대적인 지지는 아이의 자존감을 만드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부모의 지지를 받은 아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지지를 받는 아이는 자기 자신을 더 쉽게 믿게 됩니다. 부모는 언제나 아이의 편이고 절대적인 지지자이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한다는 것을 많이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믿어주세요. 믿음을 받은 아이는 반드시 멋진 꽃으로 피어나고 자존심 높은 아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